자동차주들 운수 장비 업종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전반적인 변수들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지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또 주변 변수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 변수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애플입니다. 애플의 실적 실망감에 어제도 우리 시장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또다시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 여파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어제 이제 국내 증시를 좀 힘들게 했던 그 나스닥 선물 그 하락세 주범이었죠. 애플은 실망스러운 그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그 10% 가까이 급락한 덕분에 국내 증시는 이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마감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애플 주가가 약 12%가량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50달러 선까지 밀렸습니다. 네. 이제 이 같은 급락세로 인해서 10% 이상씩 그 급락할 경우에 장중 매매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그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아시다시피 그 전날 애플이 그 발표한 실적은 어제 폭락세를 보일 정도 나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애플은 매번 기대 이상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함으로써 그 기대가 좀 컸었던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제 실적 발표가 좀 충격으로 다가온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동안 보여왔던 그 기대 이상의 실적 발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와 더불어서 스티브 잡스 사망 이후에 이제 그 더 이상 혁신이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삼성전자 같은 경쟁 업종 등에 밀려서 애플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 우려로 인해서 하락폭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무튼 이제 애플 주가가 내린 건 내린 거고요. 네. 이제 이러한 그 애플의 주가 폭락이 전반적인 그 IT 섹터라든지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우려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실제로 이제 구글이라든지 IBM, 휴레패커드 같은 그 회사들의 주가는 작년 11월 그 저점을 찍고 지금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애플의 주가 폭락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그동안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좀 더 컸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가총액이 한 210조 정도 되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국내 증시 모든 회사를 인수할 수 있을 정도 현금이 있거든요. 네. 그 한 146조 정도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예전과 같은 그 신화는 아닐지라도 향후 이제 어떤 그 현금 이용해서 돌파구를 찾을 것을 보여지고요. 이로 해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그 폭발주 성장주의 모습은 좀 아닐지라도 그 평범한 주가 수준 정도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이제 국내 증시와 연결시켜 본다면 물론 애플의 주가 폭락이 애플의 부품을 납품하는 국내 일부 IT 업체들의 경우에는 그 호재가 될 수는 분명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애플 제품의 그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로 공급량이 축소될 것이라는 경고가 이미 이제 2주 전에 나온 상태고요. 이론에서 이제 국내 IT 업종 주가 역시 그 약 2주간 조정을 받았다고 본다면, 어제 그 미국의 그 애플 폭락을 기점으로 해서 추가적인 급락보다는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애플과 관련해서 급락한 국내 IT 업종들에 대한 접근이 좀 긍정적으로 이제부터는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IT 업체들 사실 애플이 이렇게 아이폰 5가 좀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쟁업체인 삼성전자에 밀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감이 또 미국에서는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삼성전자의 반사 이익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오늘 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잘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IT주들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아차의 또 실적이 발표가 됐네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3조 5,223억 원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기아차의 주가의 흐름도 화면으로 잠깐 확인해 볼까요? 네, 기아차가 지금 4.2%나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도 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다지 좋지는 않았죠. 3.12% 현대차가 하락하고 있고요. 기아차는 4%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도 도움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동차 업종 지금 실적이 그 예상치보다는 그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네.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환율 변수에 대한 워낙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좀 약세를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중장기적으로는 거의 그 바닥 수준까지 오는 만큼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기아차 지금 정말 주가가 바닥 수준이네요. 5만 원대 기록을 하면서 지금 52주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낙폭 과대 쪽으로 관심을 서서히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반영입니다. 수급과 환율 등 내부적인 불안 요소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앞서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신 것처럼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디커플링 형상을 보이면서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악재들이 이미 시장에 많이 선반영이 됐다라고 긍정적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 선반영이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됐다고 보고요. 네. 오늘도 반영을 좀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미국 다우 산업 지수가 역사적 고점을 바로 이제 눈앞에 둘 정도로 상승을 했고, 장중에 이제 미국, 중국 1월 HSBC 제조업 PMI 지수가 이제 51.9를 기록하면서, 3개월 연속 확장 국면을 유지하는 등 전반적인 지표 개선이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애플의 실적 전망치가 불안하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나스닥 선물이 급락하니까 우리 증시는 이제 반등 한번 해보지 못하고 이제 1960선까지 밀린 하루였는데요. 오늘도 이제 9포인트 정도 좀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 것도 없는데 좀 억울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제 61선과 121선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1950선을 지금 위협하는 수준까지 오면서 추가적인 급락이 오는 게 아니냐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애플의 주가 급락을 비롯해서 우리 증시 어저께 미리 선반영을 했다는 보는 것이 맞다고 보겠는데요. 그럼 향후에 또 이런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반등 시도를 할 것이냐고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외국인 수급 관련 문제라든지 기업 실적 우려라든지 환율 문제라든지 악재를 들자면 한도 끝도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락과 하락보다는 반등 쪽에 무게를 두는 이유를 몇 가지 들어보면은요.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애플과 같은 개별 기업의 문제보다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과 같은 좀 더 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번 달까지 이어지고 있는 주택시장, 회복세와 더불어서 노동시장도 개선되고 있고요. 어제도 이제 장중에 1500선을 터치한 S&P 500 지수 상승과 같은 증시 고공행진 등이 경제 전망에 대한 미국인들의 심리를 긍정적으로 갖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 밖에 이제 미국보다도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좀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지수라든지 GDP 성장률들이 지난 3분기 바닥을 찍고 좀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어서 최근 환율 문제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수출도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실적 모멘텀에 대한 약화 우려를 좀 일부 덜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동안 증시를 억눌러 왔던 이제 원화 강세, 엔화 약세 분위기가 좀 숨고르게 들어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좀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만은 정부가 이제 급격한 환율 변동성을 막기 위한 의지를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열리고 있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한 목소리로 일본의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엔화 약세 기조 역시 좀 속도 조절이 들어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수출 관련주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조금 줄어들 것처럼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외국인 펀드 관련 수급 문제라든지 기업 실적 우려, 환율 문제 등 모든 악재라고 하는 것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국내 증시와 이제 글로벌 증시와의 상대적 약세가 지나치게 진행되었다는 점,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너무 빠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현재 글로벌 증시의 12개월 선행 PER이 한 12.5배 수준인데 국내 증시는 한 8.46배 정도의 불과한 점 감안한다면 향후 이제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 가능성이 크다는 점 의견이 있고요. 삼성전자를 포함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대형 IT주라든지 최근 폭발적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LED 업종도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이제 원화 강세가 추세가 이렇게 지속되다 보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보는 업종이 금융업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은행이라든지 증권 등의 그런 금융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마포지점의 양선웅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